자, 오늘 자극과 반응 4단원, 일단원의 감각기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130쪽에. 자, 감각기관 먼저 보면 130쪽에 A번 눈이 있고 B번 피부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귀, 코, 혀. C에 귀가 있고 뒤에 코나 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들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렇게 써 있지. 보고 듣고 그다음에 뭐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다음에 피부로 뭔가 감촉 같은 거 느끼고 이렇게 5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5가지 스타일로 우리 생명체는 뭔가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근데 정보의 대부분은 눈으로 받아들여. 심지어 정보의 한 90% 정도를 눈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눈을 감으면 사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장님들은 사기가 이제 힘드신 거지. 대신 이제 그 예민한 감각을 다른 데 이제 분산을 시켜서 다른 쪽에 더 발달을 시키신 거고. 자, 우리는 니네가 이제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눈이 사실 이 감각기관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감각기관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거 없으면 또 얼마나 불편하게 살겠습니까? 눈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시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시각 우리가 뭐 이거 정의를 하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눈의 구조와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눈알이 하나 딱 써 있어. 그려져 있어. 얘를 옆에 초록색으로 뭐 유리체, 홍채 막 써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도 쫙 있고 선으로 연결돼서 막 글씨가 써 있지. 그럼 이런 것들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통째로. 이거는 그냥 이 눈의 2번 눈의 구조와 기능은 이 자체로 그림 그려져 있고 옆에 막 글씨 써있잖아. 이만큼이 그냥 별표고 그냥 싹 다 외우는 거야. 통째로. 수현이 좀 졸리지? 오늘 시험 보고. 아, 어떡하냐. 자, 먼저 눈을 한숨 이제 그릴 텐데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구조를 볼 거야. 그냥 쉬엄쉬엄 보세요. 오늘 눈만 할 겁니다. 눈만. 먼저 눈이 어떤 공 모양으로 뭐 이렇게 생겨 있겠죠. 사실 눈이 어떻게 이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연구해보면 되게 재밌어. 눈이라는 게. 그리고 눈은 진화론적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책에 유리체부터 있으니까 유리체부터 설명하려고 내가 이거. 우리 책에 웬만하면 순서로 따라가 줄 테니까 잘 보면서 봐봐. 자, 실제로 이 눈알이, 인간 눈알도 되게 커. 이 알이, 눈알이라는 게 이렇게 이 피부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 다음에 니네가 이제 요 일부분만 보니까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요걸 이렇게 쏙 빼면 탁구공만 하지? 꽤 크단 말이야. 골프공만 하단 말이야. 꽤 커요. 그래서 그 큰 알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알이 만약에 속에 풍선처럼 아무것도 없다면, 비어있다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말랑말랑말랑 너무 형체가 안 잡힌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안에 뭔가 투명한 액체, 젤리 같은 게 차 있어. 걔가 유리체야.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유리체라고 써있죠. 유리체라고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자, 유리체 옆에 읽어볼게.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눈의 형태,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의 형태, 유지 밑줄 치시면 되고요.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 안에 채우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럼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유리체라고 생각하면 돼. 학교에서 혹시나 소 눈알 해부 이런 거 해본 사람 있나? 없나? 그 학교에서 가끔 생각해보니까 서울에서 중학교 애들은 시험한 게 아니구나. 고등학교 애들이 가끔 학교의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뭘 시켜주냐면 소 눈알 해부 같은 걸 시켜줄 때가 있어. 소 눈알 되게 커. 소가 크잖아. 소 눈알이 그 토끼 대가리만 해. 네? 토끼 너무 크다. 그거보다 조금 작긴 한데 요만해. 소 눈알이 생각보다 되게 커. 좀 커서 좋겠다. 이렇게 크잖아, 소가. 이 눈알을 이제 해부하면 이제 학생들이 칼로 자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칼로 푹 잘라 반 쪼개면 케이크 자르듯이 쪼개면 투명한 젤리 같은 게 즈르륵 흘러서 나와. 그 유리체야. 자, 그 투명한 유리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투명하죠? 빛이 들어와서 망막까지 맺혀야 되니까 얘는 투명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면 안 되고 이거 책에 있는 걸 다 어떻게 찾아줘 주지? 밑에 여기부터 써줄게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공막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나? 공막. 그럼 이 공막은 무엇이냐? 얘예요, 얘. 지금 선생님이 공처럼 만든 거. 공. 자, 이 눈이 탁구 공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탁구 공 같은 이런 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막을 공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막은 눈의 형태를 공처럼 유지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요. 공막 눈의 가장 바깥쪽 밑줄 치시고요. 키워드예요. 가장 바깥쪽. 그 다음에 눈의 형태 유지 또 밑줄 치시고요. 결국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두 개지. 공막이 풍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로 채우듯이 물풍선, 이 물풍선이라고 치면 그 물이 유리체에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풍선처럼 있는 게 공막이 되겠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막.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옆에 여길 보시면 됩니다. 요 공막 안에 결국 이 밖에서 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 망막의 뒤에 뭔가 빛이 맺힌단 말이지. 그 맺히는 걸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는 건데, 만약에 이 공막은 두껍지가 않아.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비춰보면 빛이 보여. 투명한 비닐 같은 거란 말이야. 투명한 비닐 같은 거기 때문에 빛이 통과해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 통과해서 지나가지 못하게 여기에 암막 커튼이 하나 이렇게 쳐 있습니다. 암막 커튼. 그 암막 커튼 옆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 맥락막이라고 써 있는 거야. 맥락막 찾았죠? 맥락막. 그 다음에 어디 연결되어 있는지 잘 봐봐. 그림상. 자, 맥락막 옆에 읽어볼게. 검은색 색소가 있어 눈속을 어둡게 함. 검은색 색소 눈속을 어둡게 함. 눈속을 밑줄 어둡게 함. 그리고 밑에 여백도 많죠? 하나 쓰세요. 마치 집에서 쓰는 암막 커튼 역할을 하는 거야. 빛을 차단하는 암막 커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암막 커튼이란 말이 시험에서 또 가끔 잘 나옵니다. 마치 암막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로서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 방에 집에 커튼이 있을 텐데 어떤 커튼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밝은 게 잘 때 싫어서 내 방에 암막 커튼이 있어. 빛이 밖에서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암막 커튼을 쫙 쳐놓으면 밝은 낮에도 한낮에도 깜깜하단 말이야, 방이. 난 그럴 때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막이 빛을 차단시키는 건데 당연히 앞쪽까지 맥락막이 있으면 안 돼. 앞에 좀 빛을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눈 안에서만 놀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암막 커튼 역할을 합니다. 맥락막이. 자, 맥락막 안쪽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칼라로 있는 사람들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노란색 이쯤에 글씨가 써 있네. 맨 위에 써 있네. 망막 이렇게 맨 위에 써 있습니다. 자, 망막 읽어볼게요. 상이 맺히는 곳,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음. 상이 맺히는 곳 밑줄. 그 다음에 시각세포 밑줄. 키워드들입니다. 아니, 얘네들이 어떻게 상이 맺히고 어떻게 시각세포가 분포하는지는 아직 내가 빛이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요 구조를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단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 보면 돼. 자, 지금 막을 3개를 그렸어. 3개를. 막을. 가장 바깥쪽에 무슨 막? 공막. 그리고 가장 안쪽에 무슨 막? 망막이야. 그 샌드위치 같이 세연겨 있고 그 안에 주황색 뭐가 있어? 맥락막이 있다. 이거 순서 잘 기억해야 돼. 순서. 자, 눈의 가장 안쪽에 망막, 가장 바깥쪽에 공막, 그 사이에 맥락막이야. 그래서 요 순서 그대로 잘 보시고요. 선생님, 근데 망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망막박리라는 병이야. 저희 선생님이 망막 떨어져가지고 학교 안 나왔었어요. 선생님이?
그 망막박리야, 병. 그럼 안 보여요? 어디가 망막이 떨어지냐가 이제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망막박리는 충격을 받아서 망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망막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릴 건데, 렌즈가 여기 있고,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모이거든? 이쪽이 제일 중요한 망막이야. 망막박리라고 해서 만약에 이쪽이 떨어진다고 치면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망막이 떨어진 게 하필이면 이쪽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눈이 안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두세 개로 보이거나, 막 이질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러면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런 유리체가 스며들어가거나, 아니면 피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뭐 맥락막이나 이런 세포들이 자라서 여기 뭔가 꽉 채우고 있어. 그래서 수술해야 돼. 물론 약을 처음에 먹어가지고 약으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겠지만 약이 안 되면요.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지집니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쉬운 치료법도 아니고요. 망막박리는 이게 망막박리라는 별이야. 박리. 망막박리. 위험하죠. 내가 보기에는 눈은 뭘 해도 다 위험한 것 같아. 이건 굉장히 구조가 세심하잖아. 이런 것들은. 그 수술하기도 힘들고. 근데 실제로 수술도 합니다. 여기 막 칼로 잘라가지고 여기 수술 도구 집어넣고 막 수술하기도 하고요. 해 집어넣고. 라식은 이제 여기만 건드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 많이 무서워요. 누나를 막 만지고 막 하는 거. 안과 의사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 의사들 중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내과 의사고, 내과 의사는 수술을 안 하는 대신에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뭔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야 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해야 되고, 약을 섬세하게 조절해가면서 막 치료해야 되니까. 외과는 막 수술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또 섬세하게 많이 알면서 수술해야 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 안과 선생님 같아요. 안과 의사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수술가 엄청 작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작지. 눈이 작은데. 당연히 작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도 작다. 막 콧구멍 안에 수술기구 집어넣고 막 수술하거든? 그러니까 수술기구가 되게 작아. 이쑤시개 같은 거 집어넣고 막 수술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하신 거죠. 그렇답니다. 자, 이제 저 앞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구조로 그릴 거예요. 여기 뭐 황반이니 맹점이니 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일단 망막에 상이 맺힌다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이거 왜 이래 이거.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요. 앞에 렌즈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여기 초점이 맺힙니다. 결국 망막, 시각세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런 쪽에 시각세포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쪽에는 뭐 어차피 빛이 들어가서 상이 맺히지도 않는데 큰 쓸모가 없는 시각세포들이에요. 근데 이쪽 시각세포 굉장히 중요하죠. 빛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맺힐 거야. 여기 렌즈가 달려있을 겁니다. 렌즈를 그리려고 봤더니 공막을 내가 선생님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된단 말이지. 공막 앞에 구멍이 있어. 공막 앞에 구멍이. 공막이 있으면 공막이 빛을 들어오는 걸 차단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방해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막 앞에 구멍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빛이 들어가게 만들 때 뭐 앞에 뭐가 있냐? 렌즈가 있단 말이지. 볼록 렌즈가 하나 있어. 그 볼록 렌즈가 요겁니다. 우리 그림에는 어디 그려져 있냐면요. 이 공막 안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파란색으로, 선생님 이렇게 볼록 렌즈로 그릴게. 이 책은 약간 찌그러지게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보면, 요쯤에 써있네요. 수정체라고. 찾았죠? 수정체. 옆에 보면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부셔주고 망막에 상이 맺힌 볼록 렌즈 밑줄치면 됩니다. 뭐 라식이니 라섹이니 하는 것들이 이 수정체를 건드리는 거야. 수정체와 그 앞에 붙어있는 각막을 건드리는 거야. 각막을 수술하는 거야. 뭐 그렇게 있고요. 이 수정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볼록 렌즈긴 투명한 조그만 볼록 렌즈인데 말랑말랑해. 젤리 같아, 젤리. 물론 나도 만져보진 않았어요. 근데 만져보는 영상 같은 게 이제 있단 말이야. 있나? 난 유튜브에서 안 보고 어디서 봤지? 하여튼 뭐 내가 가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되면 그런 게 있어요. 만지면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젤리 같아. 움직이는. 뭐 그런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두께를 조절합니다. 보여주고 싶은데 뭐 있어야 보여주지. 영상 장치라도 뭐 있어야 뭐 이 수정체가 이렇게 말랑말랑해가지고요. 얘가 좀 두꺼워지면 두꺼운 볼록 렌즈. 얘가 좀 얇아지면 얇은 볼록 렌즈야. 뭐 그렇게 이 두께가 막 조절이 됩니다. 수정체가.
야, 이거 니네가 렌즈 잠깐 중학교 때 혹시 렌즈 공부해봤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거? 렌즈 작도법도 해보고 막 그랬었지. 그것도 이제 물리 파트인데, 물리에서 광학이라는 파트인데, 고등학교 가면 그 렌즈 배우면 굉장히 재밌다. 막 실상 나오고, 화상 나오고, 상이 거꾸로 서 있니? 막 이런 거. 내가 볼록 렌즈를, 오목 렌즈는 없으니까 볼록 렌즈만 그릴게. 자, 이렇게 얇은 볼록 렌즈가 있고 두꺼운 볼록 렌즈가 있어. 그럼 빛이 더 많이 꺾이는 건 당연히 뭘 것 같아? 얘가 더 많이 꺾이겠지. 그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밑에다 볼게요. 두꺼운 볼록 렌즈. 그러면 빛이 이렇게 위로, 가운데로 가면 계속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면 계속 가운데로 가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얘는 조금 꺾어가지고 여기서 상이 맺히는데, 두꺼운 애들은 금방 꺾여가지고, 많이 꺾여서 이 앞에서 상이 맺혀. 그래서 이 렌즈 두께를 조절을 하면 상이 어디 맺히는지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눈에서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마다 수정체가 막 두께가 조절이 돼버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저 카메라로 렌즈를 막 움직여가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 내가 앞에 서 있으면 초점을 찌직하면 맞추고 내가 없어지면 이 글씨에 초점 맞추려고 다시 렌즈가 막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춰. 우리 눈에서 이 수정체가 두께가 조절되면서 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야. 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 그게 바로 노안이야. 노인들이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 이 기능이 맞춰주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수정체가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그 젤리처럼 그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근데 아이가 먹으면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이게 단단해져. 탄력이 떨어져.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아유, 슬프죠? 그렇게 노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슬픕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요 앞에 봐봐. 구멍이 뻥 뚫어졌으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유리체 같은 게 여기 액체거든. 액체가 질질질 다 빠져나가면 이게 망하는 거잖아.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새나가지 않게 뭔가 이런 식으로 구조물 같이 이렇게 볼록 잘 이렇게 덮여 있어. 막혀 있어. 이렇게. 그 앞에 뭐라고 이름이 써 있냐면요. 각막이라고 써 있는 부분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이걸로 그냥 쓸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막 이렇게 보시면 찾았죠. 자, 홍채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빛을 통과시킴. 이건 뭐 중요한 말도 있고. 투명한 막 그래서 각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막 자체도 약간 볼록한 볼록 렌즈 기능을 해. 각막 자체도. 그리고 각막도 선생님께 이게 선 하나로 그렸지만 사실은 약간 이렇게 두께가 이 정도 있습니다. 약간 라식이 이 각막을 닦아버리는 거야. 한 겹을. 각막. 여기를 이렇게 얇게 깎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선생님도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잖아. 이 안경 렌즈처럼 각막을 렌즈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경을 안 써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수정체는 투명해야 되는데 수정체도 뿌옇게 불투명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러면 그게 바로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야. 백내장병이라고 하는 거. 아까 유리체 잠깐 얘기했지만 유리체가 이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액체인데 이 액체에 압력이 변화가 생기면 녹내장이라는 병이 생겨. 그래서 그것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고요. 니네 근시야 난시 조금 이따가 내가 얘기를 또 하겠지만 선생님은 난시가 있거든. 그래서 이 안경을 그러니까 가까운 거 잘 보이고 멀고 잘 보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은 모든 게 다 잘 안 보여. 가까운 것도 멀거든. 왜 그렇게 잘 안 보냐면 선생님은 수정체가 이렇게 매끈하게 안 생겼어. 난시인 사람들은 수정체가 물퉁물퉁해. 난시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정해 주는 게 이 안경이고요. 이것도 수정체를 매끈하게 마무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눈이 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별게 다 이상이 생겨요. 자, 각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에 홍채 바로 볼게요. 홍채. 자, 지금 보면 빛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오게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 자, 맥락막. 여기부터 여기까지. 맥락막 요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요만큼, 요 손바닥만큼, 요만큼 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근데 그 빛이 밝은데 어두운데 적당하게 빛의 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절해주는 장치가 근육이 여기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요게 홍채라고 써 있을 겁니다. 홍채.
자, 홍채 옆에 읽어보면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 동공의 크기 조절 밑줄, 그 다음에 빛의 양 조절. 자, 홍채가 하는 역할이야. 자, 굉장히 이제 섬세한 작업이긴 한데,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동공이라는 표현이 나와. 동공. 동공은 뭐냐면 눈에 있는 구멍이야. 이 홍채와 홍채 사이, 결국 이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 결국 이 사이로. 선생님이 홍채를 이렇게 그리면 요만큼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홍채가 얘네들이 이렇게 줄어들잖아. 참고로 홍채는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홍채는 근육이야. 근육이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구멍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야. 다시 홍채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이렇게 쭈그러들어. 그러면 아까보다 구멍이 넓어졌지. 그러니까 빛이 이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빛의 양이 이 홍채가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홍채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눈을 앞에서 보면 이제 이게 눈알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검은 자라고 하지. 검은 부위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흰색으로 보이고요. 이게 완전히 까만색으로 보이고, 이쪽이 약간 갈색에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요게 홍채예요. 이 노란색 표시한 게. 저건 빨간색이었으니까 이거 빨간색 할까? 이게 홍채예요. 이게 홍채. 이거를 우리가 반 잘라서 옆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자, 앞에서 봤을 때 요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다. 요 구멍을 동공이라고 불러. 그 사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를 동공이라고 부르고, 이 동공은 그래서 특별한 우리 몸의 구조가 아니야. 우리 몸의 구조인 홍채로 만드는 구멍이야. 구멍. 자, 그래서 이 동공으로 빛이 들어가는데, 홍채가 쫙 쪼그라들면 동공이 커집니다. 눈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빛이 쫙 들어가는 거고, 홍채가 쫙 늘어나면 여기가 홍채가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붙어 있는 거니까, 홍채가 쫙 늘어나면 동공이 작아지면서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알겠지? 동공이 축소가 될 때가 있고 동공이 확장될 때가 있는데, 동공이 확장은 언제 되는 거야? 어두울 때 확장되는 거야. 어두우니까 빛이 눈에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밤에 동공이 확장되는 거고, 낮에는 눈이 부시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우리가 낮에는 이게 눈을 찡그리는 이유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빛을 차단시키려고 눈을 이렇게 찡그리는 거거든. 지금은 밝잖아. 네 동공이 꽤 커질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동공이 커집니다, 니네들. 어두우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보이니까. 근데 다시 동공이 이렇게 지금 커졌어. 불 켜면 다시 작아져. 눈이 부시면서. 그래서 이 홍채가 커졌다 작았다 조절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밑에 각막 밑에 써 있죠. 동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눈의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야. 동공은 그냥 우리 몸에 어떤 특별한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구멍을 동공이라고 불러. 그렇다 해서 돼 있고요. 자, 이제 선모체하고 저 밑에 써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선모체. 자, 선모체라고 돼 있고, 먼저 옆에 읽어볼게. 수정체 두께줄 다 해주세요. 이거는 선모체가 어디 있나 봐봐. 수정체를 붙들고 있어. 그림 봐봐. 수정체를 붙들고 있어. 수정체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이 두께를 조절한다 그랬지. 이 두께를 기본적으로 수정체는 통통해. 기본적으로 수정체는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 기본적으로. 얘가 젤리라고 생각해봐. 니네가 젤리 양쪽을 잡아당기면 젤리가 어떻게 되냐? 길게 늘어나면서 얇아지겠지. 이렇게 조절하는 거야, 두께를. 그리고 다시 원래로 두껍게 만들고 싶으면 잡아당겼던 힘을 풀면 돼. 내가 얘를 이렇게 미는 건 아니야. 참고로 선모체는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다시 그냥 수축하거나, 잡아당기거나 수축하거나 이런 일만 하는 거지, 선모체 자체가 얘를 막 눌러주고 하진 않아. 기본적으로 수정체는 기본적으로 적당한 두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잡아당기면 얇아지고 약간 힘을 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두꺼워지는 거다. 선물체가 그렇게 잡아당기겠다가 놨다, 잡아당겼다 놨다 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안 한 게 이제 저쪽은 앞으로는 다 끝났죠? 자, 이제 뒤에를 봅시다. 빛이 들어온다고 치자. 가운데로 들어간 빛은 이제 여기쯤 오고요. 위로 들어간 빛은 꺾여서 여기쯤 딱 맺히면 좋고, 여기서 꺾여서 여기쯤 딱 맺히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망막의 요 근처에, 정확하게 요 점에 맺힌다기보다는 요 근처에 좀 많이 맺힐 거야. 그러면 요 근처에 뭐가, 시약세포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보지.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요쯤에 시약세포가 진짜 실제로 제일 많이 모여 있어. 이 시각세포는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역할을 하는 거야. 저 카메라도 지금 영상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 거냐면, 이게 센서라고 치면 빛이 한 줄기가 오면 여기는 센서를 자극을 해. 여기는 센서를 자극하고 여기는 센서를 자극하고, 그럴 때 이 센서가 얼마나 자극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영상을 기록하는 거야. 눈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망막을 위에서 사다 보면 세포들이 자득 붙어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면 이 세포를 자극을 시켜. 그럼 이 세포가 떨면서 내가 지금 빛을 느끼고 있어 라고 뇌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 뇌가 이 세포들이, 시각세포들이 잔뜩 붙어있는 시각세포들의 신호를 구성을 해서 영상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이는 영상들이 그렇게 시각세포 하나하나 느끼는 게 뇌에서 다시 조합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에, 여기. 빛이 딱 들어오면 가장 시각세포가 많은 곳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요, 황반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있나, 우리 책에? 저 위에 있죠? 이쯤에 써있지, 망막 밑에. 황반이라고 써있지. 황반은 누를 황자에 반자가 이제 점반자, 누런 점이야. 그래서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손은 해부 이런 거 얘기했잖아. 반 잘라보면은 망막에 보이는데, 망막에 약간 누르스름하게 실제로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게 황반입니다. 자, 황반.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 이번에 사기 맺히면 선명하게 보임. 자,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다. 밑줄 치면 됩니다. 시각세포 많이 있다. 여기에 상이 이렇게 맺히면 가장 좋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망막은 사실 망막에는, 여기 노란색이 망막이잖아. 여기까지가 노란색이. 망막에는 상이 맺힌 시각세포가 잔뜩 보이고, 여기도 시각세포 다 있어. 이 시각세포들이 다 어디로 결국은 가야 되는 거냐면 뇌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뇌로 가는 이제 구멍이 있고, 전선, 시각세포, 시각세포 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 전선이야, 전선. 하나의 전선이라고 생각해봐. 전선들이 다 모여서 그 전선 뭉탱이가 이런 데로 쭉 빠져나갑니다. 전선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 그래서 혹시 재수없게 이 초점이 재수없게 여기 맺혀져가지고 황반이 아니라 여기에 빠져나가는 이 시각세포들이 빠져나가서 이제 어디야? 이 뇌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뇌까지 이렇게 연결돼요. 이 시각신경이 빠져나가는 요 포인트에 상이 맺혀지면 우리는 앞을 못 봐. 여기를 그래서 무슨 점이라고 부르냐면요, 맹점이라고 불러요. 책이 어디 위에 써있냐 아래 써있냐? 위에 써있냐? 황반 밑에 써있네. 맹점이라고 이렇게 보인다. 자,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우리가 맹인이라고 부르지. 맹인. 그래서 눈을 볼 수 없는, 앞으로 시각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점이야. 맹점. 옆에 보일게요. 시각신경이 모여나가는 부분,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으면 시각세포가 없어. 밑줄 치면 됩니다.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시각세포가 없어서 여기는 상이 맺혀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밑에 이제 시각신경을 보이죠? 이거는 별도로 밑줄 안 치고요. 뇌로 전달만 밑줄 칠게요. 시각신경 여기 써있죠? 거기에 뇌로 전달. 뇌로 전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눈의 구조예요. 일단 중요한 거는 눈의 그림. 이건 그림으로 무조건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니들 이제 많이 풀어서 알잖아.
눈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막 이렇게 뭐 각막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기억, 니은, 뭐 이딴 식으로, 디귿 이딴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림 반드시 외워놔야 돼. 그림 외워놓고 포인트들, 곡막이 가장 바깥쪽, 망막이 가장 안쪽, 끼어있는 게 맥락막, 시각신경이 나가고 황반이 있고 맹점이 있고 앞에 각막이 있고 구조 그대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애들 하는 일에 키포인트들, 키워드를 써놨으니까 그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맹점의 확인이라고 돼 있지. 맹점의 확인. 거기 보면 과정 써 있어요.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을 병아리가 문시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차례로 하나씩 볼 때 어느 순간 병아리가 안 보인대.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안 보이나? 실제로 안 보일 겁니다. 오른쪽 눈을 가린 채 병아리를 처음에 보고 옆에 1 보고 옆에 2 보고 3 보고 하다 보면 갑자기 병아리가 안 보이는 애가 있어. 거기가 맹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눈이 다 보이는데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려도 어디 안 보이는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웬만큼도 잘 보이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뇌에서 안 보이는 부분을 영상을 메꿔버려.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채워버려요. 이 뇌가 결국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를 뇌에서 다 조립해서 제대로 재생을 시켜주는 거잖아. 영상 장치로. 내가 왜 카메라 하나 갖고 왔을 때 저 화면을 돌렸는데도 화면 안 돌아왔던 거 기억나냐? 기억 안 나냐? 그런 게 있거든요. 화면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실제로 이 뇌가 고장이 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물체가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똑바로 보잖아. 뒤집혀서 아래 위가 뒤집혀서 머릿속에서 입력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병이에요, 병. 뇌를 다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뇌에서 조립을 잘못하면 영상이 잘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신비로운. 뒤집혀서 보이면 어떡해요? 그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 사람은 생활하기 되게 어렵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봐. 물건을 짚고 싶은데 손을 내가 아래로 간다고 근데 내 손을 실제로 위로 가고 있고 막 이렇게 밖에서 보일 테니까. 나중에 뇌를 공부할 일이 생기면은 뇌가 또 신비롭죠.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거꾸로 보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잘 보고 있는 거. 그게 철학적인 문제야. 예를 들어서 뭐지? 이거 보라색으로 할까요? 야, 니네 눈에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지? 네. 보라색이라고 하면 이런 색깔 떠오르겠지? 사람들이. 근데 선생님이 느끼는 이런 보라색이라는 보라색과 네가 느끼는 보라색이라는 보라색이 같은 색일까? 뭐 어떻게 알아? 네가 내가 아니고 내가 네가 아닌데. 저는 더 진한 보라색깔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야. 과연 사람들이 느끼는 게 진짜 다 똑같이 느끼는 건가? 색깔을 똑같이 느끼는 건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뭐 초록색이 없나? 이거 초록색이라고 칠게요. 생명 중에 적녹생명 이런 거 알지?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이야.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거든. 근데 그분들이 녹색을 아예 못 보는 게 아니야. 녹색이 여기 있네요. 녹색을 아예 못 보는 게 아니야. 녹색을 녹색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기 신호등에 초록색 불, 빨간색 불이 켜지면 초록색 불이 켜지면 초록색 불인 줄 알아. 그런데 초록색을 초록색으로 못 느껴.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생명인지 모르잖아? 누가 너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은 평생 그 사람 눈에는 초록색이 이렇게 보여. 근데 이게 초록색인 줄 아는 거야. 웃을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초록색이지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었어? 저도 그렇게 보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네가 아니고 네가 내가 아닌데 계속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문제야. 거기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기는 해요.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물체를 보는 과정이라고 밑에 3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체를 보는 과정, 허구한 날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순서대로 뭐 옳게 하시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 따라가는 거예요. 자, 빛이 눈 밖에서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우리 저 빛을 느끼고자 하면 저 빛이 우리 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들어와? 각막을 먼저 들어오겠지. 자, 밑에 보세요. 물체를 보는 과정 보세요. 빛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와요? 자, 빛이 출발합니다. 이 몇 번이야? 이 3번이야. 물체를 보는 과정. 3번. 물체를
오는 과정. 자, 빛이 출발합니다. 어디로 온다고? 각막 온다고요. 각막 써있지. 각막 다음에 뭐라고? 각막 뚫고 왔어. 어디를 지나? 그렇죠. 수정체 지나죠. 그래서 두 번째 수정체라고 써있는 겁니다. 수정체. 자, 수정체를 지나. 또 어딜 지나? 유리체 지나네요. 각막 지났으니까 수정체 지났으니까 그 다음 유리체를 지나가네. 요쯤 오네. 유리체 써있죠. 자, 유리체 다음은 어디 지나? 망막에 시각세포라고 써있지. 그냥 망막이라고 쓸게. 망막에 시각세포라고 써있지. 망막 지나서 어딜 지나? 시각신경. 그 다음에 뇌까지 전달되겠지. 요게 요 3번이 허구한 문제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100% 나와. 그런데 이 말 글씨를 외우는 게 아니다. 그림 외우고 그림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눈을 갖고 생각해봐. 각막 통과하겠지. 수정체 통과하겠지. 동공은 빠져 있습니다. 동공은 특별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동공을 지나 수정체로 올 수도 있겠지. 그렇게 보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자, 각막 지나서 수정체 지나고 유리체 지나고 망막 지나서 시각신경 지나서 뇌까지 가겠군. 이라고 이 그림을 외워놓으면 됩니다. 통째로. 계속 말하지만 저게 별표라고 내가 해놨지만 얘가 별표야. 근데 이 눈이 짜증이 나는 게 이것만 다른 뒤에 내용들은 피부든 코든 귀든 요 정도만 해도 되는데 얘는 그 4번 눈의 조절 작용까지 더 배워야 돼. 더 공부를 해야 돼. 자, 눈의 조절 작용 잠깐 볼게요. 요거를 요만큼만 지울게. (4번) 눈의 조절작용 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에 표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 왼쪽은 주변 밝기에 따른 거, 오른쪽은 물체의 거리에 따른 거. 그래서 밝기와 거리에 따라서 눈이 조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또 선생님도 표를 한번 같이 따라 그려볼게요. 여기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밝기, 이쪽은 밝기, 이쪽은 거리 얘기입니다. 자, 밝기가 우리 표현 얘기 두 가지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네요. 위가 밝을 때, 어두울 때, 여기 두 가지를 봅시다. 자, 이 밝을 때, 어두울 때 위에 책에 글씨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냐면, 홍채의 크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하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절된다 써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밑줄 안 칠게요. 왜냐면, 홍채가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여기서 밑줄 쳐놨거든. 결국 이 빛의 밝기에 대한 얘기, 빛의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홍채가 하는 거야. 홍채의 역할을 봅시다. 자, 밝을 때 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지. 내가 예를 들었지. 밝을 때는 저 홍채, 동공 봐봐. 동공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밝을 때는 작아져야 되지. 밑줄 먼저 칠게요. 아니야. 밑줄을 치지 말고요.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가줘야 필기가 가능하죠. 동공 축소 밑에 써있지. 결국 동공이 축소되는 게 목표야. 밝을 때는. 동공이 축소되려면 위에 홍채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 확장돼야 된다고 써 있지. 그래서 그러려면 홍채는 확장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되어 동공이 축소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홍채가 왜 확장될 때 동공이 축소되냐는 다시 눈을 그리면요. 앞에서 본 거야. 요게 이제 까만, 우리 눈에 거울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얘가 홍채죠. 요즘은 뭐 신분증 대신 홍채 인식 이런 걸 또 하니까 이 홍채가 어디 붙어 있다고? 이 곡막 끝부분에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야. 이건 크기가 줄고 늘리지가 않죠. 따라서 홍채가 확장돼야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 홍채가 축소돼야 동공이 커지는 거야. 홍채가 확장돼야 동공이 작아지는 거라고. 홍채가 확장돼야 동공이 작아지는 거지. 홍채가 축소가 되면 동공이 오히려 반대로 커지는 거고. 그래서 홍채의 확장과 축소가 이렇게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확장과 축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밑에 어두울 때는 반대로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확장이 돼야지. 어두울 때는 이 동공이 이렇게 커져야 빛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동공이 확장되려면 홍채는 어떻게 된다? 축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밝을 때 어두울 때 요거 다 중요한 거고요.
요거 다 별표예요. 이 4번도 다 별표인데 크게 어렵진 않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홍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제발 좀만 견뎌봐. 다 끝났어. 한 10분 아니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자, 밝을 때, 어두울 때, 동공이 축소되고 확장되는 거 먼저 결과를 생각하시고요. 그러려면 홍채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생각의 단계야. 어두울 때는 홍채 축소, 이거부터 떠올리면 안 됩니다.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져야겠지.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가 축소가 돼야겠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밝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리편 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위에 우리 두 줄 써있네. 한 줄 반 써있네. 선모체에 의해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여 망막에 뚜렷한 생이 막히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고, 여기 선이 이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선모체가 수정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림 보면. 선모체가 수정체를 붙들고 있어서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게 선모체야. 그치? 그래서, 선모체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써 있는데요. 일단 볼게요.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또 두 개 이렇게 나와져 있네.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이렇게 나와 있어. 야,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수정체가 어떻게 가까운 곳을 볼 때가 더 두꺼울까? 먼 곳을 볼 때가 더 두꺼울까? 혹시 망원경으로 뭔가 보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가까운 거? 가까운 거 볼 때가 수정체가 더 두꺼워져야 돼.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좀 얇아져도 됩니다. 가까운 거 볼 때. 이거를 원래 이제 이렇게는 극단적인지는 아닌데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자, 눈이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정체만 그릴게요. 수정체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맺혔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에 상이 눈앞에 있어. 상이 물체가 눈앞에 있어. 가까이 있어. 가까이.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서 가운데로 온 빛은 그대로 나갈 테고요. 위로 간 빛은 이렇게 꺾여야겠지. 이렇게 간 빛은 이렇게 꺾여서 여기서 맞춰야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온 빛이 이렇게 꺾이는 각도의 변화를 겪어야 돼. 근데 이제 똑같은 애가 멀리 있다고 치자. 멀리 있다고 치자. 얘를 보고 싶어. 멀리 있는 애를 보고 싶어. 그럼 당연히 가운데로 들어온 애는 가운데로 들어갈 거고, 위로 들어온 애는 이렇게 꺾여서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로 들어온 애도 이렇게 꺾여서 가면 되니까 이 노란색은 요 정도만 꺾여주면 돼. 노란색은 이렇게 갈빛을 조금만 꺾어주면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많이 꺾어줘야 된단 말이야. 빛을 많이 꺾어줘야 돼. 그러면 많이 꺾인다는 얘기는 수정체가 볼록 렌즈가 더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얇은 데가 두꺼워지는 거야. 멀리 볼 때는 얇아지는 거고, 멀리 볼 때는. 자, 그래서 가까운 거 볼 때 보자. 결과론 봐봐.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고? 두꺼워져야 된다고. 가까운 거 볼 때는 결론이야. 이것도 결론부터 보는 거야.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구나. 여기 먼 거 볼 때는 수정체가 얇은 거야. 얇아진다.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지고. 그러면 이 두께 조절하는 게 결국 선모체라면서, 선모체가 얘를 잡아당기는 거라면서. 자, 수정체가 두꺼워질 때는 선모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봐봐. 선모체가 수축한대. 이게 좀 골 때리죠. 선모체가 수축해야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선모체가 얇아지면, 이거 수정체가 얇아진다는 또 여기 써있냐? 책에. 그냥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수정체가 얇아지면 선모체는 어떻게 해야 돼? 이완이라고 써있어. 자, 여기는 수축과 이완이라는 표현을 썼지. 수축과 이완은 언제 우리 몸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근육에서 쓰는 표현이야.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한다고 해. 확장과 축소는 어떤 물체가 그냥 커지고 작아지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있어. 수축과 이완. 선모체가 이완한다는 얘기는 선모체가 힘이 풀어졌다는 뜻이고, 참고로 니네 근육은 수축밖에 안 한다. 이완하는 힘은 없어.
내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서 팔을 구부리는 거야. 선생님 팔을 필게. 팔을 피는 건 얘가 힘을 줘서 팔을 피는 게 아니고 얘가 수축하는 거야. 요 근육이 수축해서 얘를 당겨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근육이라는 건 수축밖에 안 한다. 여기는 오히려 힘을 그냥 가만히 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잡아당겨주고. 또 내가 팔을 구울 때는 얘가 수축해주고 얘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 근육이 가만히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는데, 네가 좀 그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옆에 필요 없네요. 좀 이상하잖아? 자, 봐봐.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얇아지는 거 생각해 볼게. 얇아지는 거면 이 선모체가 어때야겠냐? 당겨줘야겠지. 선모체가 당겨주면 수정체가 얇아질 것 같지, 왠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죠? 근데 선모체가 이렇게 당겨질 것 같은데 선모체가 어디 연결돼 있어? 수정체도 붙어 있지만 이쪽에도 붙어 있잖아. 양쪽에 붙어 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따라서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오히려 더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 이 그림의 말에 따르면? 선모체가 얇아지려고 하면 왠지 선모체가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선모체가 당겨진다는 얘기는 선모체가 수축한다는 뜻 아닌가? 말이 좀 반대로 써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지 않나? 뭐 아니면 말고요. 요 사이에 진대라는 놈이 하나 있어. 진대라는 놈.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지도 몰라. 생명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뭐 가르쳐 주시겠지. 여기에 차서. 수정체가 얇아지고 두꺼워지는 건 저 진대와 선모체의 상호작용으로 얇아지고 두꺼워지고가 결정이 돼. 자, 그래서 저 진대와 선모체라는 게 있다. 그런데 모른다고 치자고 괜찮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이거 잘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거야, 이 파트는. 요건 이해가지. 요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없지, 지금. 쉽잖아.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는 개념이 금방금방 오니까. 요거가 하나만 외우면 돼. 이건 그냥 암기야.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워. 일단 요거 좀 봅시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배울 얘기니까 가깝고 먼 곳은 한자로 표현이 가능해. 이거는 곧 우리가 얘를 안경을 씌워서 시력도 교정을 해야 되거든. 우리 이제 책에서 가까운 거를 잘 보는 눈이 있고 먼 곳을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눈 이런 게 있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눈이 있어. 대표적으로 노인분들은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가까운 게 안 보여가지고 뭐 이러고 보시잖아. 이거 뭐 돋보기 안경 끼고 막 이러고 보시잖아. 그지? 야,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이런 눈을 원시라고 부를까 근시라고 부를까? 원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시근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그때 이거는 가까운 게 잘 보인다, 먼 게 잘 보인다 있단 말이고 선생님은 난시야. 그래서 가까운 거 말고 필요 없이 그냥 눈이 다 수정체가 그지 같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시근시인데 이게 원자가 한자로 무슨 원자야? 이건 볼시자고요. 가깝다 멀다. 야, 원이 가까운 거냐 먼 거냐? 먼 거지. 멀 원자야 한자로. 멀원. 원거리 이렇게 해야 돼. 근거리. 가까울 근. 가까울 근.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게 근시예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게 근시가 아니라 먼 게 잘 보이는 게 원시입니다. 노인분들은 가까운 게 안 보여. 대신 노인분들을 왜 원시라고 부르냐면 먼 게 잘 보이거든. 그러니까 원시눈이야, 원시눈. 학생들은 너희들은 안경 쓴 게 너밖에 없냐? 넌 뭐냐? 난시냐 원시? 근시야. 난시야. 난시 근시도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시 빼면요, 근시란 말이야. 저 학생은 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근시가 많아. 100% 아닙니다. 어린데도 원시도 있어. 나이 먹은데도 근시도 있어. 그거는 노화에 관련된 게 아니고 눈의 모양에 관련된 거야. 눈이 동그랗게 안 생기고 약간 납작한 눈이 있고 약간 길쭉한 눈이 있어. 눈 자체가. 그럼 또 원시와 근시가 또 만들어져. 어쨌거나 이건 알게 감이 오죠? 원자는 멀다란 뜻이고 근자는 가깝다는 뜻이야. 가까운 곳을 본대. 먼 곳을 본대. 먼 곳을. 니네가 한 세트만 외우면 나머지 한 세트는 자동으로 반대인 개념인 걸 알 거다. 가깝다, 멀다, 수축, 이완, 두꺼워진다, 얇아진다.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
우리는 요것만 외울 거야. 원, 수, 야, 모, 이, 라.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내가 네 학생일 때부터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원수야, 모이라. 진수를 보여주마. 진대는 수축합니다. 자, 니네들 이제 원수가 있으면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원수야, 모이라. 먼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원수야. 먼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선모체는 이완합니다. 모이라. 선모체는 이완해요. 자, 진대라는 놈이 있어. 이건 넌 보너스로 알려주는 거야.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진대까지 배워야 될 텐데, 진대는 수축합니다. 진수를 보여주마. 진수를 보여주마. 내 무예를 갈고 낚아서 원수를 때려잡고 걔네들한테 내 진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무예의 진수를. 한 세트만 외우세요. 원수야 모이라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는 원수야 모이라. 밑에 좀 써놓으세요. 원수야 모이라. 하나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반대니까. 자, 원수야 모이라. 글자 해석은 이제 알겠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는 얇아집니다.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선모체는 이완합니다. 끝. 됐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는 얇아지고 선모체는 이완한다. 그러면 가까운 데 볼 때는 반대겠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131쪽에) 문제 좀 잠깐 풀고, 사실 저 뒷편에 135쪽에 눈의 이상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문제만 몇 개 풀고 끝낼게요. 눈이 할 게 되게 많지. 3번 문제 볼 거야. 3번, 4번 두 개 볼 거야. 131쪽에 3번, 4번. 자, 131쪽에 3번. 오른쪽 그림은 주변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눈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잠깐, 가, 나 그림 보세요. 가는 밝을 때 눈이냐, 어두울 때 눈이냐? 밝을 때 눈이죠. 나가 어두울 때 눈입니다. 동공이 크게 확대된 거 보니까. 자, 1번 문제. 가는 주변이 밝을 때의 상태로 홍채가 어떻다? 커져. 그러니까 그게 커지는 게 수축이냐, 확장이냐? 수축. 밝을 때라고. 밝을 때니까 동공이 작아져야 돼. 확장.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동공이 원래 크기가 요 정도 크기였다면, 원래 요 정도 크기면 요 공이 작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 홍채 입장에서는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원래 요 정도 크기였는데 그게 더 확장이 되어야 홍채가 작아지는 거죠. 아니,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럼 2번.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즉 밝을 때에서 어두운 때로 변할 때 동공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빛의 양은 증가한다. 자, 4번 문제. 다음은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자, 박스 읽어볼게요.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먼 곳을 볼 때는 원수, 야, 모이라. 선모체가 어떻다? 이완한다. 선모체가 이완합니다. 모이라. 선모체가 이완.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하여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 원수야. 수정체가 얇아진다. 수정체가 얇아진다. 얇아지고 가까운 곳에는 이거 반대입니다. 선모체가 수축하고요. 수정체는 두꺼워지겠죠. 반대로. 자, 이제 눈의 3분의 2 정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눈 3분의 1 정도 배우고요. 다른 감각기관 마무리 좀 할게요. 숙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